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을 둘러싼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엔진 출력에 대한 숫자 싸움이다. 정부가 제시한 15,000파운드급 제트 엔진 개발 목표가 공개되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한국 항공엔진 기술의 한계선이라고 받아들였다. 그러나 같은 시점 하나는 전혀 다른 방향을 택했다. 목표는 15,000이 아니라 18,000파운드급이었다. 단순히 숫자를 더 키운 것이 아니라 한국 항공산업의 미래 구조를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까운 선택이었다. 왜 굳이 더 어렵고 더 비싸며 실패 리스크가 훨씬 큰 18,000파운드급이었을까? 만약 15,000파운드급 엔진이 완성된다면 KF-21은 분명 독자 전투기 체계를 갖추게 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세계 항공시장 판도를 흔들 수 없다. 한화가 바라본 것은 단순한 국산화 성공이 아니라 수출과 확장 그리고 차세대 전투기 세대로 이어지는 문턱이었다. 현대 전투기 시장에서 엔진 출력은 단순한 성능 수치가 아니다. 출력은 곧 무장 탑재량이고 항속거리이며 초음속 지속 능력이고 고고도 작전 여유이며 미래 개량 가능성이다. 15,000파운드급은 현재 KF-21의 기본 운용에는 충분할 수 있다. 그러나 블록 업그레이드와 스텔스 개량, 그리고 유무인 복합 운용까지 고려하면 이 수치는 빠르게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한화는 이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지금 15,000에서 멈추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또다시 외국 엔진을 검토해야 한다. 다시 말해 기술 주도권은 여전히 외부에 남는다. 반면 18,000파운드급은 상황이 달라진다. 이 수치는 단순한 성능 상향이 아니라 중형 전투기 시장에서 독자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최소 기준선이다. 더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미국과 유럽의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는 이미 18,000 이상급 엔진을 기준으로 설계되고 있다. 지금 15,000에 머물면 한국은 기술적으로 한 세대 뒤처진 출발선을 다시 밟게 된다. 한화가 선택한 18,000파운드급은 지금 당장은 과해 보일 수 있지만 10년 뒤를 보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된다. 이 선택은 단지 엔진 개발 목표의 상향이 아니다. 한국이 더 이상 조립국가가 아니라 핵심 기술을 설계하고 규격을 제시하는 국가로 이동하겠다는 신호다. KF-21에만 8,000파운드급 국산 엔진이 장착되는 순간 한국은 전투기 성능을 스스로 정의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선다. 그때부터 시장의 질문은 바뀐다. 한국이 가능할까가 아니라 누가 한국의 엔진을 필요로 하게 될까로 이동하게 된다. 이제 문제는 왜 정부는 15,000을 이야기했고 하나는 18,000을 선택했는가이다. 그 차이에는 정책의 속도와 산업의 시야, 그리고 군사 전략의 시간축이 교차한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KF-21 엔진 개발을 둘러싼 논쟁은 숫자 싸움으로만 남게 된다. 정부가 15,000파운드급 제트 엔진을 공식 목표로 설정한 이유는 기술적 한계 때문이 아니라 정책 구조와 리스크 관리 방식에 있다. 국가주도 연구개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공 확률과 예산 통제다. 항공 엔진은 단일 실패만으로도 수년의 일정 지연과 수조 원 규모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항상 보수적인 수치를 택한다. 15,000파운드급은 현재 한국이 축적해온 소재기술 연소, 안정화 고온 터빈, 내구 설계 경험을 종합했을 때 현실적인 성공선으로 평가된다. 이미 해외 엔진 기술 협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축적한 데이터 범위 안에 있으며 시험 평가 과정에서도 예측 가능성이 높다. 정부 입장에서 이 수치는 실패하지 않는 국산화를 상징한다. 또 하나의 이유는 KF-21 초기 운용 개념 때문이다. KF-21은 처음부터 5세대 최상위 스텔스 전투기를 목표로 설계된 기체가 아니다. 다목적 중형 전투기로서 공대공 공대지 임무를 균형 있게 수행하는 것이 핵심이며 현 단계에서는 15,000파운드급 엔진으로도 요구 성능을 충족할 수 있다. 정부는 우선 전투기 체계 완성과 실전 배치를 최우선에 둔다. 정책 결정의 또 다른 변수는 시간이다. 국산 엔진 개발은 단순히 출력만 높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고온 고압을 견디는 소재 기술과 연소 안정성, 그리고 장시간 운용 신뢰성까지 모두 검증해야 한다. 18,000파운드급으로 목표를 올릴 경우 개발 기간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KF-21 전체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전투기 지원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기 어렵다. 여기에 국제협력 환경도 작용한다. 한국은 현재까지 엔진 분야에서 완전한 독립국이 아니었고 동맹국과의 기술협력 틀 안에서 움직여왔다. 15,000파운드급은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면서도 국산 기술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절충선이다. 급격한 기술 도약은 경우에 따라 불필요한 긴장과 견제를 불러올 수 있다. 즉, 정부의 15,000파운드급 선택은 소극적 판단이 아니라 국가사업관리 차원에서 가장 안정적인 루트다. 성공 가능한 범위에서 국산화를 달성하고 이후 단계적 개량으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문제는 이 방식이
항공산업 전체의 장기 경쟁력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서 정부와 기업의 시야 차이가 드러난다. 정부는 현재의 성공을 관리해야 하고 기업은 미래의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한화가 18,000파운드급을 선택한 배경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갈라진다. 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다른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한화가 18,000파운드급 제트 엔진을 선택한 결정은 기술 과시가 아니라 사업 구조와 시장 논리를 정확히 계산한 결과다. 방산 기업에게 엔진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다. 엔진은 전투기 수출 계약의 생명줄이며 동시에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다. 엔진을 쥐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전투기는 완제품이 되기도 하고 반쪽짜리 플랫폼으로 남기도 한다. 15,000파운드급 엔진은 국가 사업으로서는 성공적일 수 있지만 기업의 관점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 출력대는 특정 기종 전용 엔진으로 머물 가능성이 높고 다른 기체로의 확장성이 제한된다. 반면 18,000파운드급은 범용성이 완전히 달라진다. 단발 중형 전투기뿐 아니라 쌍발 플랫폼 파생형 무인 전투기, 그리고 차세대 고속 무인기까지 포괄할 수 있는 출력 영역이다. 기술적으로도 18,000파운드급은 질적으로 다른 세계다. 이 구간에 들어서면 단순 출력 증가가 아니라 고온 터빈 블레이드 소재, 냉각 구조 연소 압력 제어 기술이 한 단계 도약해야 한다. 한화는 이 장벽을 넘지 못하면 한국 항공엔진 산업은 영원히 추격자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지금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기술 축적을 선택한 것이다. 또 하나의 핵심은 수출 규제다. 현재 KF-21 수출 논의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은 엔진이다. 외산 엔진을 사용할 경우 판매 대상국은 항상 승인과 통제의 변수에 묶인다. 반면 18,000파운드급 국산 엔진이 확보되면 한화는 기체 제조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패키지 수출을 설계할 수 있다. 이는 단순 수익 문제가 아니라 한국 방산의 자율성 문제다. 한화는 이미 항공기 엔진을 단일 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엔진은 장기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개량을 통해 수십 년간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이다. 출력이 높을수록 개량 여지도 커지고 수명 주기 동안의 사업 가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18,000파운드급을 선택한 이유는 단기 성공보다 30년짜리 시장을 본 판단이다. 더 나아가 이 선택은 글로벌 경쟁사와의 정면 승부를 의미한다. 중형 전투기 엔진 시장에서 18,000파운드급은 이미 치열한 격전지다. 이 영역에 진입하지 못하면 한국은 항상 하청이나 공동개발의 주변부에 머물 수밖에 없다. 한화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중심부로 들어가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결국 한화의 선택은 정부 정책을 거스르는 도전이 아니라 정책의 시간 범위를 확장한 전략이다. 지금 당장은 부담스럽고 불안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선택이 성공할 경우 한국은 전투기 성능을 스스로 설계하고 규격을 제시하는 국가로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이 변화는 가장 먼저 KF-21에서 현실이 된다. KF-21에 18,000파운드급 국산 엔진이 장착되는 순간 이 전투기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지금까지 KF-21은 성능이 좋은 중형 전투기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엔진 출력이 바뀌면 전투기의 포지션 자체가 이동한다. 단순히 더 빠르고 더 강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임무 범위와 확장 가능성이 완전히 재정이 된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무장 운용 능력이다. 출력 여유가 커지면 내부 연료와 무장을 동시에 늘릴 수 있고 외부 장착 시 성능 손실도 줄어든다. 이는 공대공 임무뿐 아니라 장거리 공대지 타격과 해상 타격에서 KF-21의 작전 반경을 크게 확장시킨다. 지금까지 선택지였던 임무들이 기본 임무로 바뀌게 된다. 초음속 지속 능력도 중요한 변화다. 18,000파운드급 엔진은 고속 영역에서의 출력 여유를 확보해준다. 이는 단순한 최고 속도 문제가 아니라 교전 개시와 이탈 능력에 직결된다. 전투에서 먼저 도착하고 먼저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은 생존성과 직결되며 이는 곧 전투기의 실전 가치로 이어진다. 블록 업그레이드 측면에서도 차이는 결정적이다. KF-21은 처음부터 단계적 개량을 전제로 설계된 기체다. 레이더 전자전 장비 센서 융합 체계가 추가될수록 기체 중량과 전력 소모는 증가한다. 15,000파운드급 엔진에서는 이 증가분이 곧 성능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18,000파운드급은 향후 개량을 흡수할 여유 공간을 제공한다. 유무인 복합 운용 개념에서도 엔진 출력은 핵심 요소다. KF-21이 무인 동반기를 통제하고 전장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려면 추가적인 전력과 항속 여유가 필요하다. 이때 엔진 출력 여유는 곧 체계 확장의 가능성으로 연결된다. 전투기가 단순 플랫폼을 넘어 지휘 노드로 진화하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점 정비와 운용 측면에서도 변화가 생긴다. 출력이 높은 엔진은 초기에는 부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동일 임무 대비 낮은 출력으로 운용이 가능해진다. 이는 엔진 수명 관리와 유지 비용 측면에서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즉, 강한 엔진은 반드시 비싼 엔진이라는 공식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 결국 18,000파운드급 엔진은 KF-21을 현재 완성형 전투기에서 미래형 전투기 플랫폼으로 바꿔놓는다. 이 변화가 현실이 되는 순간 KF-21은 단순히 잘 만든 국산 전투기가 아니라 다음 세대 전투기 체계로 진입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세계 항공시장은 한국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KF-21의 18,000파운드급 국산 엔진이 현실화될 경우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전장이 아니라 시장이다. 국제 전투기 시장에서 엔진은 가격보다 먼저 검토되는 요소다. 구매국은 성능보다 통제와 지속 운용 가능성을 따진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은 전혀 다른 위치로 이동한다. 외산 엔진을 사용하는 전투기는 항상 수출 허가와 개량 제한이라는 조건을 안고 있다. 무장 통합 일정 개량 범위 정비 주기까지 보이지 않는 통제선이 따라붙는다. 반면 국산 엔진은 그 자체로 주권 패키지가 된다. KF-21은 기체와 엔진을 하나의 묶음으로 제한할 수 있고 구매국은 장기 운용의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1.1800파운드급이라는 출력 수치도 중요하다. 이 구간은 경전투기와 중형전투기의 경계를 넘어서는 영역이다. 즉 KF-21은 단순히 기존 중형전투기의 대체제가 아니라 한 단계 위의 선택지로 분류된다. 같은 가격대에서 더 높은 출력 여유와 개량 잠재력을 제시할 수 있다면 시장의 판단은 빠르게 바뀐다. 수출 협상 구조도 달라진다. 지금까지 한국은 기체는 강점이지만 핵심 부품에서 제약을 받는 위치였다. 엔진을 확보하면 협상력의 중심이 이동한다. 단순 구매가 아니라 공동생산 기술 이전 장기 유지보수 계약까지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이는 단일 기종 판매를 넘어 항공산업 생태계 수출로 이어진다. 경쟁국의 반응도 무시할 수 없다. 18,000파운드급 엔진을 자체 개발해 실전 배치한 국가는 많지 않다. 이 영역에 한국이 진입하면 기존 강자들은 새로운 경쟁자를 상대해야 한다. 특히 중형 전투기 시장에서 가격과 성능의 균형을 무기로 삼던 국가들은 직접적인 압박을 받게 된다. 동맹 구조에서도 변화가 생긴다. 기술을 제공받는 국가에서 기술을 제한하는 국가로 위치가 이동하면 협력의 성격이 달라진다. 한국은 더 이상 선택받는 파트너가 아니라 필요로 하는 파트너가 된다. 이는 단순한 방산 수출을 넘어 외교적 영향력으로 확장된다. 결국 18,000파운드급 엔진은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파급 효과를 동반한 변수다. KF-21이 이 엔진을 갖추는 순간 세계 항공시장은 새로운 기준선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그 기준선은 더 이상 기존 강대국만의 전유물이 아니게 된다. 한국이 18,000파운드급 제트 엔진을 확보하는 순간 세계 항공시장의 질문은 완전히 달라진다. 지금까지 시장은 누가 더 싼 기체를 제공하는가, 누가 더 많은 무장을 통합했는가를 물어왔다. 그러나 국산 고출력 엔진이 등장하면 질문의 중심은 누가 전투기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가로 이동한다. 전투기 시장에서 진짜 패권은 기체가 아니라 엔진에서 나온다. 엔진을 가진 국가는 성능 곡선을 통제하고 개량 속도를 조절하며 파생 기종을 만들어낸다. 반대로 엔진을 의존하는 국가는 언제나 허락을 받아야 한다. KF-21에 18,000파운드급 국산 엔진이 탑재되면 한국은 처음으로 이 구조의 안쪽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변화는 단기 성과보다 중장기 질서에 영향을 준다. 10년 뒤 차세대 전투기 논의가 본격화될 때 한국은 더 이상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출발선에 서 있는 개발국이 된다. 엔진 기술은 다음 세대 스텔스 기체 무인 전투기 고속 요격 플랫폼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지금의 선택이 다음 프로젝트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다. 국제시장에서도 파장은 누적된다. 중형 전투기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깝다. 단순 성능 경쟁은 한계에 도달했다. 이 상황에서 독자 엔진을 갖춘 플랫폼은 희소성이 된다. KF-21은 가격 경쟁이 아닌 구조 경쟁으로 무대를 옮길 수 있다. 이는 후발주자에게 가장 강력한 돌파구다. 물론 이 길은 쉽지 않다. 18,000파운드급 엔진 개발은 실패 가능성과 비용 부담을 동시에 안고 간다. 그러나 항공엔진 산업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도전하지 않는 것이다. 한 세대 뒤처진 성공은 결국 시장에서 의미를 잃는다. 한화의 선택은 이 현실을 직시한 결과다. 정부의 15,000파운드 급은 안전한 현재를 보장한다. 한화의 18,000파운드급은 위험한 미래를 연다. 그리고 항공산업에서 진짜 가치는 항상 미래에 있다. 두 선택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축이 다른 전략이다. 문제는 어느 쪽이 한국 항공산업의 다음 문을 여는가다. KF-21에만 8,000파운드급 엔진이 장착되는 순간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의 언어를 쓰지 않는다. 기준을 제시하는 쪽으로 이동한다. 그때 세계 항공시장은 다시 정렬되고
한국은 그 중심에서 이름을 올리게 된다. 18,000파운드급 제트 엔진을 둘러싼 논의에서 종종 간과되는 요소가 있다. 바로 심리적 기준선이다. 항공산업에서 특정 출력 구간을 넘는 순간 시장과 군 관계자의 인식은 질적으로 변한다. 15,000파운드급은 여전히 추격자의 영역으로 분류되지만 18,000파운드급은 독립개발국의 문턱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차이는 수치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다. 실제로 많은 국가가 전투기 자체 설계에는 성공했지만 엔진에서 한계를 드러내며 국제시장에서 영향력을 잃었다. 이유는 단순하다. 엔진을 스스로 조정하지 못하면 기체 성능의 최종 결정권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레이더를 바꾸고 무장을 늘려도 엔진 출력과 냉각 여유가 따라주지 않으면 모든 개량은 제한된다. 18,000파운드급은 이 족쇄를 풀 수 있는 최소 조건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데이터 축적이다. 고출력 엔진 개발 과정에서 쌓이는 연소압력 고온 소재 피로 수명 데이터는 단일 기종에만 쓰이지 않는다. 이 데이터는 민수항공기, 고속무인기, 극초음속 연구까지 확장된다. 즉 18,000파운드급 엔진은 군용 전투기 하나를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 항공기술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하는 작업이다. 정치적 관점에서도 의미는 크다. 국산 고출력 엔진을 확보한 국가는 무기체계 협상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 성능 요구를 맞추기 위해 타협하는 위치에서 벗어나 조건을 제시하는 위치로 이동한다. 이는 단순한 방산 거래를 넘어 전략적 신뢰와 직결된다. 엔진은 숫자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외교 자산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18,000파운드급 엔진은 KF-21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 출력대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이후 2만급 이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술 사다리를 확보했다는 의미다. 많은 국가가 바로 이 사다리를 만들지 못해 도약에 실패했다. 한화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18,000을 선택한 이유는 이 사다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한 가지 질문으로 수렴된다. 한국은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전투기의 기준을 만드는 나라로 갈 것인가? 18,000파운드급 엔진은 그 갈림길에 놓인 선택지다. 지금은 부담이고 논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장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평가받게 될 가능성이